예일학파 조지 린드백은 교리의 본성에서 교리에 관해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합니다. 첫째, 전통적인 인지 명제적 관점. 둘째, 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험 표현적 관점. 그리고 린드백이 새롭게 제시한 문화 언어적 관점입니다. 물론 린드백은 이 관점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방식이며 심지어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 사용 방식이기에 새로운 관점은 아니라고 합니다. 첫째는 전통주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진보주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집바, 곧 바위가위보의 묵과 찌로 봅니다. 그럼 린드백은 보겠죠? 정통주의가 묵묵히 나아가면 진보주의는 찌르듯이 시대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보는 둘 다를 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린드백은 자신을 후기 자유주의자라고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후기 자유주의는 방법론적으로 전통주의를 따르지도 진보주의를 따르지도 않지만 그들이 현재의 유행에 저항하다 보면 현재의 경험을 계시화하는 일에 저항하다 보면 종종 결과적으로 보수적 입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내재적 규범이 새 것을 위해 옛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아무튼 현재 미국 신학은 경험 표현적 관점의 시카고 학파와 문화 언어적 관점의 예일학파가 20세기 최고의 두 유럽 신학자 루돌프 불트만과 칼 바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학파는 성경보다는 상황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내용도 개선할 수 있다는 수정주의자 입장입니다. 폴 틸리히, 폴 리퀘르, 데이비드 트레이시로 이어지는 컨텍스트 중심 신학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전통적 범주인 성경과 교리에 머물지 않고 비기독교인들과 이성적인 관점에서 대화가 가능한 공공신학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반면 예일학파는 전통주의 신학에 기반하여 신학은 상황이 기반이 아니라 성서와 교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 바르트 기반입니다. 따라서 예일학파는 인간의 경험과 성경 본문 사이에 지시와 지시 대상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시카고 학파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조지 린드백과 한스 프라이 같은 이들이 예일학파입니다. 이들 생각에 경험은 절대로 성경과 회중을 연결하는 접촉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린드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흔히 언급되는 것처럼 신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기보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만든다는 편이 옳다. 묵이 그나마 뚝심이 있고 약간 빗나간 예이지만 전광훈 씨 같은 또찌가 그나마 시대를 선도한다면 예일학파는 어정쩡한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일 대학의 미로슬라브 볼프도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거한다는 개념은 해석학적으로 순진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마주한 회중이 그들이 거주하던 본문 외부의 세계를 완전히 절연하고 다시 성경 본문의 집으로 재정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지 텍스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문화신학자인 틸리히를 경험 표현적 관점으로 국한시켜 잘못 오해한 린드백의 오류를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사실 린드백이 제시한 문화 언어적 관점에서 문화 역시 상황이 아닌가요? 아니, 언어 자체도 상황이겠지요. 아무튼 교리의 본성에서 린드백은 사도신경과 같은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역사와 이야기를 포괄하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카고 학파가 기독교 공동체 외부와 소통하는 공공신학을 형성하는 동안 예일학파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담론 문법에 충실할 뿐 공동체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배타적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 그 예입니다. 다시 전통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주의보다 린드백의 후기 자유주의 신학이 지닌 장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린드백의 문화 언어적 관점이 그리스도인이 교리를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교리에 관한 직관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각 종파 혹은 종교가 자기 정체성과 교리를 고수하면서 동시에 교회 일치운동과 종교 간 대화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린드백은 생각합니다. 그의 순박함에 미국 신학의 놀라운 헛다리 짚기를 엿봅니다.